자, 우리가 극한의 전제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자, 이 극한식이 그죠? 최고차인 개수가 1인 이차함수에 대하여 존재하도록. 그지? 물론 실수 A의 개수가 1일 때 함수를 결정하러 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항상 모든 극한 문제의 존재성은 항상 이거야. 존재성은 꼴이라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꼴 확인. 자, 예를 들어서 분수식이 나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는 0분의 0꼴인지. 그죠? 자,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지. 그렇죠? 어떤 부정형의 형태가 대부분 나올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지?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지? 이 식을 전개하는 과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F의 3x 2차 함수니까 무조건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F형은 어떨지 모르니까 하지만 여기 또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있어요. 그죠? 어쨌든 무한대로 발산하는 꼴이 포함되어 있는데 무조건 그죠? 이게 수렴을 하려면 그지? 극한이 존재하려면 그지? 이 무한대로 가는 이 최고창이라든가 1창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지? 이 식의 전개 과정에서 맞죠?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fx를 식전개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잡을게요. x제곱에다가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 a라는 문자가 겹치죠. px 플러스 뭐라고 잡아? q라고 잡아보자. 그지? 그러면 자, 준식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3x를 넣겠습니다. 3x의 제곱 더하기 x에다 넣었으니까 3px 더하기 q에서 마이너스 fa에 그렇죠? 당연히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fx니까 마이너스 그쵸? 24x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존재하려면 아까 드린 말씀대로 뭐예요? 예? 요 2창의 개수라든가 1창의 개수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발산이잖아. 무조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최고창과 1창의 개수 즉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x제곱의 개수 9 마이너스 그렇죠? x제곱의 개수 fa가 되겠네요. 0이 돼야 되고 그죠? 1창의 개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써볼게요. 3p 그죠? 여기서 3p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fap가 나오고 마이너스 24도 역시 0으로 사라져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남는 항 있잖아요. 그지? 여기서 남는 q와 이렇게 faq만 남는 거죠. 상수항만 남아서 수렴하는 게 되는 거지. 그지? 극한이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fa는 9가 되는 이러한 a는 한 개뿐이어야 돼요. a는 한 개. 그죠? 자,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fa가 9가 되니까 이걸 이렇게 9를 집어넣으면은 아하 p라는 값이 잡히죠. 마이너스 그렇죠. fa가 9가 되니까 그죠? 9p 그 다음에 마이너스 6p니까 6p는 마이너스 24, p는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오네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현재 fx가 잡히죠. fx는 일단 중간 정산 한번 해봅시다. x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q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인데 자, 요놈하고 fa는 9를 만족하는 거죠. 이 참수가 이렇게 잡히네요. 그지? 보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그렇지. 대칭축 2가 되죠. 응? 그런데 자, fa는 9가 되는 그지? fa는 9가 되는 a가 한 개뿐이야. 응? 그러면은 9가 되는 거랑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치?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요쯤에서 9가 있어서 그러면 a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요쯤 여기에 a가 딱 있으면 뭐야? 한 개가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요 점의 좌표 그지? 여기가 바로 뭐가 난다? 9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꼭지점 좌표가 9가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a는 2인 걸 알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fx는 자 2일 때 9가 나오려면 그렇죠? x-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돼요? 9가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q값 당연히 q값이 나오죠. 13이라는 거. 자, 이 상태로 풀면은 우리 f의 5 값은 그렇죠. 우리가 5를 집어넣으면은 5-2의 제곱이니까 3제곱 더하기 9. 그지?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제곱 9죠. 9 더하기 9니까 얼마입니까? 18. 18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게 왜 제가 이거를 픽을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했냐면은
자, 극한의 존재성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 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만 고민하다가 이런 형태로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거든요. 아니면 무한대가 포함된 형태의 꼴, 그지? 이런 꼴을 처리하는 것도 여러분들 연습을 해둬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요거는 괜찮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자, 12번도 역시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착각을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자,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항상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정보를 입력하라 그럽니다. 정보. 자, 시키는 대로 한번 우선 나와 있는 정보 보겠습니다. AC, BC 길이가 똑같고, 그죠? AC, CD의 길이가 똑같죠? 표시. 그죠? AC, CD 똑같고. AE, DE가 4다. AE 4, 그렇지? 그 다음에 DE의 길이도 4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 여기 정보가 하나가 또 있네요. 요거 보니까 BD, CD, 그지? BD, BD와 CD의 넓이비를 줬어요. 3대2. 그지? 그럼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이겁니다. BDE와 CDE라는 삼각형은 꼭지점을 맞물린 상태에서 넓이비를 준 거야.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비가 된다. 어차피 수직 높이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응? 그지? 이 삼각 둘 다 여기다 수선화발을 때리면 이 삼각형의 수선도 얘고, 그 다음에 BCD의 수선도 얘란 말이야. 그지?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로 분배가 된단 말이야. 그지? 자, 얘가 3대2다. 오케이. 자, 이것도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렇게 3K. 자, 일반적으로 보통 K를 많이 넣죠. 여기는 K를 뭐 써도 문제 없죠. 3대2라는 거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제 됐어요. 자, 지금 아주 중요한 정보를 또 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지? BD, CD 외접원의 넓이비. 그죠? 2대1이다. 아마 외접원의 넓이비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BD와 CD의 외접원의 넓이비를 주면은, 그지? 아까 두 삼각형 있잖아, 지금. BDE와, 그지? CD를 공유하는 걸 보면은 이 변이 공유가 돼 있고, 이 각도 사실상, 그죠? 세타와 파이마이너 세타. 같은 꼴로 표현이 되는 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라는 변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이 각도 반공유, 그렇죠? 이렇게 서로 연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한다면 외접원의 넓이비를 준다는 것은 뭡니까? 외접원 반지름 길이비를 주겠다는 소리고.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을 써봐라 하는 뜻 아닐까요? 그렇지. 그렇다면 아무래도 각에 대한 정보로 가야 되겠다. 세타에 대한 길이, 그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이거. 그지? 사인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맞은편 길이비를, 그지? 자, 넓이가 2대1이면 반지름 길이는 루트 2대1이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BD의 길이를 루트 2L, 그죠? K를 썼으니까 여기는 L로 놓고 이렇게 스타트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딱 해놓고, 자, 보통 이제 길이로 잔뜩 표현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죠? 뭐 여기 2K라고 놓을 것이고, 여기도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보면은 여기서 틀림없이 쓸 가능성이 있는 건 요겁니다. 코사인 법칙을 계속, 그죠? 코사인 법칙을, 자, 몇 번만 쓰면 될까요? K하고 L을 모르니까. 그죠? 두 개의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놈하고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법칙. 그죠? 뭐 아무래도 요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이 있고, 그지? 뭐 큰 것도 있네요, 이렇게. 어쨌든 KR과 L에 관한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그지? 세타까지 포함했으니까 삼각형이 하나, 둘, 공유하는 것이면 세 개를 잡아주면, 그냥 코사인 세타도 하나의 변수로 봐야 되니까. 그럼 이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너무 지저분하단 말이야, 계산이. 자, 우리는 효율성의 문제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서 좀 더 관찰을 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삼각형의 여기 특별한 점을 지금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 똑같고, 그렇죠? 이 변은 공유를 해버렸어. 이 두 삼각형 완벽하게 똑같은 합동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치? 오케이. 자, 우리 아까 코사인 법칙으로 가는 걸 일단 지우시고, 우리가 코사인 법칙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너무 계산 복잡한 2차식을 전개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그것도 연립을 해야 되는데 난리가 났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무슨 생각을 좀 더 추가하냐면은, 자, 우리가 아까 삼각형 뭐였죠? 요 삼각형 BD하고 CD의 넓이 B가 3대2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길이비도 했는데,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 자, 여기가 3S라고 생각하면은 이 넓이는 2S야.
근데 얘랑이 뭐예요? 합동이란 말이에요. 합동. 자,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 대응하는 변이 똑같고 가운데 공유했고 합동.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제가 이 넓이를 3S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지? 여기는 2S가 되는 거고 AEC도 2S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예? 우리 요 이번에 삼각형은 이쪽을 보는 겁니다. 이쪽을. 그지? 여기 이렇게 할게요. 요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을 보자 이거야. 그지? 자, 넓이가 2S, 넓이 5S. 그죠? 밑변의 길이 아까 이야기했던 처럼 이게 2대 5가 돼야 되겠다. 근데 여기가 4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10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4니까 아까 말한 다시 한번 여기 잘 보세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넓이를 보니까 2대 5다. 그지? 2대 5다. 맞죠? 그러니까 4대 10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가 나온다? 10이라는 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연산 거의 없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죠? 오르투라는 게 바로 나와버리죠. L이라는 길이가. 그지? 그래서 우리 뭐 C 얘기를 목표로 했으니까 L을 구하라는 거였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번이면은 연산이 식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사설이지만 식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전개된 과정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럼 멈춰야 돼. 식 전개하는 거 잠깐 멈춰놓고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좀 간편하게 풀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치? 우리 항상 이 수능형의 문제 이런 문제들 그죠? 꼭 사설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우리가 보통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은 식을 세워서 푼다 해도 오래 걸리는 식을 세워서 푼다면은 효율성이 떨어져. 그럼 좀 더 다른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뺏기고 연산이 많아지면은 실수도 자주 나오고 그죠? 이런 걸 지양할 수 있어야 돼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보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자, 다음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자,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업만 열심히 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확통 선택자는 상당히 좀 불리한 형태의 문제이기도 하고, 감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감의 어떤 이런 함수론적인 감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 그죠? 사실 이게 부족하다기보다는 지수로그 함수 단원인데, 분명히.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X제곱을 결합시켜서 뭔가 문제 풀라고 던져놨단 말이야. 저 한번 볼까요? 이거를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려면 어려워요. 해설지 풀이는 무시하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험 현장에서. 자, 우리 그지? 자, fx라는 함수, 그죠? 0보다 큰 범위의 fx라는 함수가 x제곱 로그 2x가 더해져 있어요. 이상하다. 그지? 또 다른 정의역 구간, 아마 저거였죠. 진수조건이겠죠. gx라는 함수가 또 x제곱이 더해져가지고 이렇다. f하고 g가 있습니다. 양쪽에. 그러면서 y는 t와 만나는 점, 그지? 그 각각의 x좌표를 h1t, 그 다음에 h2t라고 잡은 거야. x좌표를. 그래서 얘네들이 0 이상을 만족하는, 그지? t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게 어떻게 풀지? 그죠? 그럼 약간의 감각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프를 살짝 가져와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는 0 이상인 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또 하나는, 그렇죠? 또 하나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작은 부분, 그죠? 0보다 큰 부분이었죠. 아까 0 이상이 아니고 두 번 빼야 되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그지? 여기에 로그 2의 x가 있는데, 봐봐. 여기 로그 2x가 이렇게 있을 거야, 기본으로. 그지? 그지? 근데 여기 y는 x제곱이 더해지면은, 그죠? 증가의 전체적 모양새는 유지가 되는데, 모양새가 어쨌든 약간 뭔가 이런 형태로 뭔가 될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그지? 저 마찬가지로 요 마이너스 5분의 작은 로그 4의 마이너스 2분의 5x 마이너스 1도 x제곱 더해지면서 그지? 기본 큰 골격은 증가하는 건 맞는데 그지? 이런 꼴이 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느낌을 여러분들 빨리 아셔야 돼요. 여기에 이쪽 두 개의 x좌표의 간격 요거 있잖아요. 하나는 그지? 이쪽으로 나온 게 h1 그죠? 여기를 갖다가 우리 h2 이걸 f라 그러고 이걸 g라 그랬다면은 요거에 더해서 0 이상인 거 그지? 0 이상인 거. 이 말은 그죠? 자, 그림상으로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0이 있으니까 이쪽 간격이 더 멀어지는 간격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요 오른쪽이. 그지?
0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그럼 0이 되는 기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 어떤 0이 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다면 최대나 최소값밖에 하나밖에 안 물어봤을 거야.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다는 것은 그 구간이 잡히는 그죠? 경계가 되는 00 되는 점 있잖아. 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에 0을 기준으로 하나의 함수가 양쪽에 그려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경계점.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아지는 점을 잡아서 그거의 전후 관계에서 뭐가 바뀐다. 그지? 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나오고 그걸 벗어나면 0보다 작은 범위가 나오니까 이 문제 낸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지? 야, 약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원적인 방법으로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략적으로 있다. 이 정도 간다. 대략적으로 있겠다. 그지? 이렇게 왔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죠? 자, 이거 약간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그 그래프가 그죠? 자, 요게 지금 x는 0이잖아요. 그죠? x는 0이니까 약간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예. 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릴게요. 자, 이게 그러니까 물론 로그 4x고 로그 2분의 5 많이 올렸잖아요. 평행이동 시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확한 개형을 알 수는 없다니까요. 하지만 느낌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낌을 좀 받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요 y축 여기 x는 0이니까 요 y축 기준으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떻게 될 때. 그죠? 요 길이하고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떻게 될 때. 같게 나오는 경계점을 했을 때가 0이란 말이야. 이걸 기준으로 분명히 뭐가 변화가 생긴다. 0 이상인 것과 0보다 작아지는 걸 바뀌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P라고 잡으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뭐가 되는 점, 마이너스 P라는 점을 잡아버리는 거야. 이게 같아지는 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간단합니다. 자 P제곱 더하기 로그 2의 P하고 그죠? 마이너스 P의 제곱 그렇죠? G에다 넣어야 되니까 더하기 로그 4에 그죠? 마이너스 2분의 5p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점을 경계로 잡아보자 이거야. 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2분의 1 로그 2로 바꾸치기 하면은 2분의 1로 나오니까 2를 넘기면은 그죠? 우리는 이런 형식이 나올게요. P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5p 마이너스 1이다. 그지? 2p제곱 마이너스 더해서 넘어가면 5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됩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거 부 하나 틀렸네요. 요거요. 예. 마이너스 P를 넣었으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요거. 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P에,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2, 1, 마이너스. 그죠? 자, P가 얼마하고 얼마 나와요? 하나는 2분의 1, 하나는 P가 얼마가 됩니까? 2란 말이에요. 맞지? 그치? 그러니까 P가 2일 때, 그지? P가 2일 때, 여기 Y는, 그지? X제곱 더하기 로그, 요게 fx요군요. fx는 x제곱 더하기 로그 2의 x였으니까, 그지? 자, P가 2가 되면 P가 2일 때 먼저 t 값이 그 y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P가 2일 때 Y는, 그렇지? 자, 뭐가 됩니까? 2의 제곱, 로그 2의 2니까 더하기 1.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5가 하나 나오죠, 5. 그 다음에 P가 얼마가 될 때? 2분의 1일 때. 여기 로그 2x니까 아무래도 2분의 1이면은, 그지? 자, 한번 넣어볼까요? 2분의 1. 그러면은 y는, 이때 y 값은, 그죠? y1, y2라고 할게요, 제가요.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로그의 2분의 1 마이너스 1 되네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지? 하나는 아까 5가 나왔고, 그지? 자,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같아지는 점이 5가 되는 거고, 요 y는 5가 나오는 거고, 그죠? 이게 바로 무슨 값이야? t 값이야, t 값.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이럴 때도 요 길이가 똑같은 요거는 이제 그림상으로 좀 y축 조금 비율이 안 맞는데 어쨌든 양쪽으로 똑같은 거리가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렇지? t의 최대치에서는 요 범위 내에서는 0 이상이 되고 벗어나면은 0보다 작아지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밖에 못 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각적으로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t1과 t2가 그지? t1 값, t2 값이 그죠? t의 맥스라고 할까요? t 맥스 값은 아까 말한 5가 나온 거고 t의 미니멈 값 그렇죠?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가 나오나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마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의 의도는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이게 우리가 equal t로 놓고 그럼 log 2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자, log 2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이고 마찬가지로 log 마이너스 2분의 5x 더하 마이너스 1은 똑같이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고 놓고 이 함수 두 개 잡아놓고 2차 함수를 위아래로 이렇게 위로 볼르기 위해 2차 함수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따지가면서 문제를 풀라고 냈는데 자 수능스럽지 않다 이렇게 푸는 거. 더군다나 해설에서는 이거 자체로도 안 풀려요 어차피. 그죠?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풀어서는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시간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이런 문제 푼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느낌으로 푸셔야 됩니다. 분명히 0 이상을 물어봤다는 것은 이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은 분명히 0인정 기준으로 그걸 벗어나면은 뭐야? 0보다 작아진다는 거 아니야. 0보다 작아지니까 이렇게 0 이상인 범위를 만들어내는 최대치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0인점의 경계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0 되는 값만 찾아가는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준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답은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15번입니다. 15번.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고 사실 정답 구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치? 자, 우선 기본 개념 설명하고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x가 p로 갈 때 x 빼기 p분의 어떤 fx 다항식이야. 여기 다항식이라 놓고요. 자, 요 놈이 존재하려면 우리 안단 말이야. fx는 무조건 뭘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이 정도는 인수로 가져야 되겠다. 알고 있단 말이야 우리. 자, 그런데 문제는 자, 만약에 여기가 제곱이 된다면 그렇죠? 당연히 이거 몇 승을 가져야 돼요. 제곱 3승이면 3승을 가져가야 돼요. 오케이. 자, 이건 알았다 이거야. 오케이. 이제 알았어요. 자, 이제 문제는 자, 이제 여기 아니고 자, 절대값이 들어갔다 이거야. 그지? 그러면 0분의 0꼴이니까 분명히 1승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리미트 x가 p로 갈 때 다시 한번 해봅시다. x-p의 절대값분의 그지? 자, x-p의 gx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렇지? 그지? 그러면 자,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p 플러스로 갈 때랑 p 마이너스로 접근할 때 두 가지를 보자. 그러면은 p 플러스로 오면은 요거는 그대로 그냥 나옵니다. 약분되고 GP. P 마이너스로 오면은 얘가 음수로 나와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GP.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GP가 되고 그지? 얘는 마이너스 GP가 된단 말이야. 그죠? 물론 F가 다항식이니까 G도 다항식이겠죠. 이 두 개가 같으려면 다시 한번 GP도 0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fx는 그지? 1차 갖고 안 돼요. x-p의 최소한 제곱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맞습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은, 그지? 이제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형태가 되면은 그러니까 차수에 대한 이야기, 이제 분모가 0 되는 구조를 단순하게 0분의 0꼴만 해소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차수가 많든가 짝수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 제곱이야, 제곱. 그러면은 절대값이 제곱이죠. 절대값이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똑같잖아. 그럼 그냥 제곱만 없으면 돼요.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절대값이 3승이야. 응? 그지? 그러면 그죠? 3승에 대한 그러니까 x 3승에 대한 절대값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x-p의 절대값에다가 x-p의 제곱 형태로 나오니까 이거는 2승만 있으면 되는데 얘를 또 1승을 더 있어야 돼요. 그럼 4승이 있어야 돼 이러면. 그렇죠? 자, 여기에 지수에 따라서 절대값 모양의 지수에 따라서 짝수일 때는 그 차수만 가져오면 인수로 가지면 되는데 홀수 차로 이루어진 절대값은 이것도 한 차수가 더 높아야 돼요. 그죠? 자, 이걸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 이제 설명할 게 많으니까 이제 일단 이걸 한번 지워버릴게요. 자, 다시 한번 지워져라. 오케이.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러 가보자. 응? 자, 주영위원 정보 이제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최고차계에서 1인 3차예요. 최고차계에서 1인 3차고 F'0은 0인 3차 F입니다. 그죠? 오케이. 그런데 모든 T에 대하여, 그지? 자, 절대값 fx 값이 어떤 실수 T가 오더라도 극한을 보내도 존재해야 돼요.
3차인데 분모가 0 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느낌이 오죠? 분자에서 0으로 커버 쳐줘야 된다 소리야.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이 극한값이 0 되는 값입니다. 또 이러한 p는 최대가 0이다. 응? 그지? 그러니까 0을 분명히 분자해서 그지? 0분의 0꼴이든 0분의 0꼴이 아니든 k분의 0꼴이든 간에 p가 0으로 왔을 때 0이 나오려면 그지? 이거는 요게 0으로 나오려면 무조건 분자해서 뭘 인수로 가져야 돼요. 무조건 0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x 이퀄 0. 그러니까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0분의 나와서 0으로 수렴하려면 0이 있어야 되고 분모가 0이 아니더라도 그죠? k분의 0이 돼야지 0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분자는 무조건 뭐를 x의 1승 있잖아. x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1승, 2승, 3승은 나중이고. 그렇지? 자, 이런 베이스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3차 함수는 자, 분명한 건 뭐예요? 3차 함수는 분명히 그지? 뭘 통과하는 게 있어요. 그치? 어쨌든 간에 x축을 통과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응? 그지? 이걸 알파로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x-알파를 인수로 가지면 요 분자에서 그지? f의 x-k라는 요 분자에서 x-알파의 몇 승? 2승꼴을 인수로 분명히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지? 맞죠? 관통을 하게 되면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3참수가 예를 들어서 3개를 가져버리면 그지? 각각 2승, 2승, 2승을 분자해서 인수로 가져야 돼. 절대값을 다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6차가 필요합니다. 안 맞죠? 그죠? 자, 그렇다면 fx가 그렇다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중근간 실근을 가졌다 이거야. 그지? fx가. 아시겠습니까? 그럼 절대값 fx는 자, 이 첨점 부분을 커버치기 위해서 여기에 분자에서 2차식이 필요하고 중근 형태도 또 뭔가 커버를 쳐야 되잖아. 그지? 역시 2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것도 4차가 돼야 돼요. 이것도 안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얘는 한 실근과 그쵸? 한 실근과 이렇게 그지? 한 실근만 가지고 그냥 가는지 요동치는지 그지? 아니면 요동쳤다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실근 하나만 가져야 되는 거 명백하다. 그지? 근데 이 실근 알파는 또 0이 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아까 f'0은 0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어때요? 3중근으로 통과를 하는 형태밖에 안 되지. 그지? 자, 아까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면 중근은 일단 무조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3승을 인수로 가지게 되면, 그지? 3승을 인수로 가지게 되면 이 3승을 커버치려면은 분모에, 그지? 분모가 3승을 가지면 4승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그죠? 절대값 알파의 x의 3승이라고 생각해봐. x-알파의 3승. 그럼 제곱 끄집어내고 절대값 x-알파가 남으니까 절대값 x-알파를 없애려면 그치? 여기가 x-알파의 절대값 이렇게. 예? 요거의 3승이다 이거야. 그러면 야 x-알파의 3승의 절대값을 보시면 분모가 많이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러면은 절대값 x-알파는 남고 x-알파의 제곱이 돼요. 그럼 분자에서 얘를 커버치려면 2승이 있으면 되지만 얘도 커버쳐 주려면 또 2승이 있어야 돼. 4차가 필요하다고.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0을 f'0이 0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중근으로 통과해도 안 되고 3중근 통과도 안 되니까 0으로 관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0이란 놈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한 대로 접하거나 이런 형태로 관통하는 건 아니고 그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우리 요 그래프를 이제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그지? 결국 fx는, 그지? 결국은 이런 형태다. 0이 한 점을 통과를 하면서, 그지? 아마도 이런 형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지? 왜냐면은 접선일기가 0인 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fx가 이렇게 있다면, 얘를 갖다가, 그죠? 평행 이동을 시켜서, 요걸 갖다 이렇게 다시 요거를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요 부분을 카바를 쳐주겠다는 소리야. 그지? 중근으로. 여기가 첨점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지? 자, 보이십니까? 요렇게 첨점으로 올라갈 형태를 요 접선력이 0인 놈이 와서 여기를 카바를 쳐주겠다. 그지? 이런 형태로 가겠다는 소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f의 x-k 플러스 k라는 함수가 그지? 여기 있는 점
그렇죠? 여기를 제가 이제 P라고 놓을게요. 자, 아까 P는 뭐는 아니라 그랬죠? 0은 아니라 그랬죠? 그죠?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아까. 응? 왜냐면은 이 F'0이 0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접해야 되거든. 중근 통과도 안 되고 삼중근 통과도 안 된다 그랬잖아. fx가.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0이 아닌 거 확실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f의 fx-k 플러스 k라는 함수가 평행이동해서 그죠? 여길 0으로 커버쳐 줘야 된단 말이야. 중근으로. 그렇지? 그러면 이런 형태로 대략적으로 그림을 먼저 설정을 할게요. 자, 요거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나중에 또 필요하니까 그래프. 아이고. 색깔을 좀 달려야 되겠다. 그지? 자. 자, 아까 제가 그리다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자, 이제 여기는 어떤 P라는 점을 놓고 그런데 자, 분자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 0을 가지려면 분자는 무조건 0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죠? 근데 요거 0이 아닌 거잖아요, 얘는. 그지? 근데 최대가 0이 되려면 분자에서 0이 되려면 이 점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분모는 0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걔를 중근으로 커버 쳤단 말이에요, 얘로. 근데 0이 되는 숫자가 나와줘야 돼. 그지? 그런데 그거의 최대값이 0이 되려면 그지? P가 0일 때 0이 된다는 소리잖아. 0이 아닌 점에서 0으로 커버 치는 거고 0인 놈이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0일 수밖에 없다. 오케이. 여기는 0이다. 응? 그러니까 P는 0이 아닌 게 아니라 P는 아예 0보다 작다는 게 잡혀요. 이렇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면 fx에서 이제 뭔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이제 f'0이 0인 놈이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1번 자, 요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거 뭐냐면은 자,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k, k만큼 이동한 거잖아. k가 여기를 똑같게끔 그지? k, k만 여기가 0이라면 첫 번째 요 그림에서 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k가 음수가 나와가지고 첫 번째 1번 자 1번 k가 음수가 되고 그렇지? 자, 요 첫 번째 1번 여기가 x는 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치? 위치학적으로. 그죠? 그러면 그치? 요 그림상 비율이 조금 안 맞아서 그런데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요 점의 위치가 여기 있다는 소리죠. 약간 비율을 맞추긴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맞추지 못했네요. 그죠? 자, 어쨌든 좋습니다. 자, 요 같은 0의 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치?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일단 식전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fx라는 함수는 자, 이제 제가 연장을 좀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장을 좀 더 해볼게요. 자, 여기가 0이란 말이야. 여기의 좌표가 뭘까요? 그리고 요 직선은 무슨 방정식이 될까요? 왜냐면 여기가 k고 얘가 k잖아. 그지? 0에서 k인데 요게 k가 p란 말이야, 지금. 그지? 음수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위로 k잖아. 그럼 k만큼 가면은 여기 y는 여기가 좌표가 뭐야? k가 음수로 떨어졌다 여기 가니까 요 위에가 y는 k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간 길이는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지? k는 음수가 되고 요 아까 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이동 방향이 그러니까 음료 방향,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고 지금 이 모양이라면은 그러면 k는 음수야. 그러면 요 p의 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는 y 좌표가 양수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p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함수 모양이 그치 평행이 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자 여기가 0이고 그지? 여기가 p였잖아. 그지? 제가 p라고 잡았잖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 x 좌표는 그렇습니다. x는 마이너스 p가 돼요. 오른쪽이니까 0보다 큰 쪽이니까. 왜 이걸 하냐면은 제가 첫 번째 것에 fx를 자 f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p 차함수로 직선의 교점을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x에서 중근과 그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p를 지나는 함수를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자 0이 아닌 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죠? 얘를 중근으로 와서 커버 치는데 이 분자에서 0인 걸 가져야 되겠다 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0과 p니까 그지? 여기에 p를 갖다 와서 잡아주려면 요놈이나 요놈이 0이 됐다는 소리거든. 제가 일단 요놈을 0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를 첫 번째 1번. 여기를 똑같아요. 그럼 요게 0에서 요렇게 간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게 p잖아. p 음의 방향으로. 자, 밑으로 p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그럼 이 길이는 마이너스 p, 즉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여기는 뭐야? y 좌표가 y는 마이너스 p가 돼요. 그래야지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함수와 교점 중근과 한실근으로 저는 식을 세우겠다는 소리야. 이 길이 똑같다는 걸 우리가 이용해서 평행이동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fx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p 요거죠. 그 다음에 0 중근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여기 나왔습니다. 자, 얘가 어딜 지나는 겁니까? 얘가 얼마를 지난다? 얘가 바로 p, 0을 지난다. 그죠? p는 음수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p, 0을 p를 집어넣겠습니다. fp는 0이고 플러스 p는 그죠? p를 집어넣으니까 그죠? p 제곱에다가 그죠? 곱하기 2p가 되죠. 아하, p 0은 아니니까 p의 음수 쪽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fx라는 식이 만들어지네. 뭔가 나올 것 같아요. x제곱에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에다가 자 루트 2분의 1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p니까 마이너스 p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1을 쓸게요 제가요. 이러면서 f의 그치? k 값이 지금 뭐가 돼요? 마이너스 p p인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2k는 그지? f의 2k는 자 f의 2k는 f의 2 곱하기 p하고 똑같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입니다. 맞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루트 2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으니까 제곱 2 그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은 고생하셨습니다. 2분의 6 루트 2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6 루트 2 2분의 루트 2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2 그죠? 다행히 답이 여기서 하나 나왔네요. 자 또 다른 과정은 자 요놈이 요렇게 왔다 이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자 봐봐 여기가 0이야. 그지?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그죠? 여기가 0이니까 그지? 여기 잡혀 왼쪽에서 여기 뭐가 돼야 돼요? p가 되는 거죠.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그지? 맞죠? 0의 왼쪽이 그대로 여기 0의 왼쪽 그대로 p니까 여기 그러면은 여기 0이고 여기가 p가 되고 그죠? 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p 그래서 그거를 잠깐만 제가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 그러면은 2번은 자 아까 같은 거 가정은 y는 마이너스 p라고 똑같고 그죠? x좌표가 p가 되겠죠.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p는 그치? 자 이번에는 x제곱에다가 그치? 이번엔 여기가 x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p입니다. x 마이너스 p가 돼요. 이렇게요. 그치? 맞지? 얘가 p, 0을 또 지나야 돼요. 그러면 p, 0을 지나니까 fp 집어넣으면 0이고요. 더하기 p는 p, 0이니까 0이 돼버려. 그지? 맞습니까? 조건이 안 맞죠. p는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지? 이해되죠? 그림상으로도 안 되죠. 이거는 나올 수가 없죠.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거를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데 이 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요 문제 풀 때 아까 제가 개념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고 잘 안 될 때 반드시 저 선생님을 찾아오셔서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그렇죠? 자, 이 문제 요즘 많이 풀어보고 있는 문제 유형인데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처음 설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제가 지금 조금 잘못해가지고 자 지금 보시면은 fx가 주어져 있고요. 뭔가 k의 범위를 준 이유가 뭘까? 있겠죠. 뭔가 범상치 않은 숫자네요. 근데 x로 묶어보면 눈치를 빨리 채야 돼. x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k 판별식이네 판별식. 예. 그죠? 그러니까 실근이 있다는 뭐 이런 거 실근이 없다는 거 보여주는 뭐 있든 없든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뭐 왜 줬을까? 4분의 25가 뭐지? 잠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패스하세요. 3,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그지? 그치? 그 위의 점, fx 위의 점 a. 그리고 x절편, 접선의 x절편 b. 그리고 그 다음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나옵니다. 이제 자, 요거는 좀 해볼게요. 이렇게 둘러싸인 함수와 a, b, OB로 둘러싸인 넓이 S1. 그지? 삼각형 넓이 S2. 그럴 때 아주 중요한 조건을 줬죠. S1과 3분의 5 S2. 그래서 K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 대한 걸 먼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먼저 계략적인 개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fx라는 놈이 원점 지나는 건 알겠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 fx라는 놈이 자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얼마예요? k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영어론 값 말고 요 놈에서 보니까 판별 t가 25 마이너스 4k가 자 k가 4분의 25보다 커버리잖아. 음수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교점이 안 생겨. 00 지나는 거 말고는 교점이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그죠? 적당히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적당히 그리셔가지고 그지? 아마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지? 3이라는 놈이 다 저 어디냐? 3을 여기다 긋느냐 막 이렇게 막 그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 조건을 좀 더 읽어보시면 원점에서 접점까지 만나는 3까지 제가 3을 잡았단 말이야. 저는 이제 이걸 풀어봐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요렇게 만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3에서 자 내가 3이 좀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응? 3이 있다면 그지? 맞죠? 그러면 우리는 봐봐. 응? 여기 0 지나서 그죠? 또 다른 점이 0과 자 최소한 하나 더 있잖아요. 알파라고 놓고 3이라는 근을 가졌다 이거야. 얘네들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자, 우리 3차 함수가 있으면 어떤 직선이 있든 간에 교점 3개든 2개든 간에 중근 알파 알파 베타 근근근 알파 다시 베타 다시 감마 다시 그렇죠? 그죠? 어떤 형태 알파 2 다시 베타 2 다시 감마 2 다시 이런 식으로 그지? 실근 2개 이상 그렇게 가지면은 얘는 항상 일정하다. 뭐 변곡점의 3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걸 써서 그죠? 5라는 걸 알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지? 자, 이런 형태를 자유롭게 좀 구사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이걸 좀 더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0과 3에서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0은 지나는 거 확실하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를 3을 지나는 직선이야. 3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자 접하든 뭐든 간에 분명히 2개는 나왔으니까 그걸 알파로 넣자. 응? 이해되죠? 0에서 접하면 0이 나올 것이고 3에서 접하면 3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네들의 총합은 자 근계수 관계 아까 말했죠? 여기에 있죠. 여기. 직선이 영향을 못 미치는 1창, 2창 이상을 보시면 5가 나와야 돼요. 아하. 알파는 2가 명백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짝 만나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맞는 거야. 라고 잡아놓고 살짝 이렇게 접선 그거 설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고, 그지? 여기를 B로 잡고, 그지?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A의 좌표부터 그럼 이제 아까 근계선각 썼던 거 말고 A의 좌표도 일단 설정이 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위치를 조금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제가 이제 머릿속에 살짝 생각한 부분이었거든요. 요건요. 어떻게 만나지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살짝 생각했던 거고 결국 이런 그림이 바로 어떤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에 따라서 3월 갖다가 아무 데나 그려.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막 그림이 안 나오는 거야. 응? 3이 어디지? 그러려면은 분명한 거는 조건이 그랬잖아. OB 그지? 응? AB, OB 그죠? A라는 점과 그지? OB라는 직선 나오고 그럼 AB라는 직선 그지? 접선 긋고 만나는 점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A와 O를 연결한 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죠? 응? 그지? 그러면 원점 지나는 거 확실하니까 요거가 만나는 점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찾아내면은 그림은 어느 정도 세팅이 좀 되거든요. 그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응? 삼각형 넓이. 그 다음에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 맞죠? 곡선과 AB와 OB로 둘러싼 넓이. 뭔가 이 넓이가 좀 엇갈린 문제. 그지? 정적분을 표현한 거고 요게 지금 공통으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공통분 별표로 치고요. 그지? 이 넓이 각각 양쪽에 조그마한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OAB 삼각형도 나와야 되니까 일단 이런 직선 형태가 나오는 거야 모양새가. 응? 그지? 자 PQ라 잡아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자. P 더하기 별표가 그죠? 바로 뭐야? 곡선으로 둘러싼 넓이 S1. Q 더하기 별표가 그치? 바로 S2. 그치? 그러니까
이거 공통분 빼보자. 빼보자 이거야. P에서 Q를 빼면은 그치? P-Q는 그죠? S1-S2가 됩니다. 별표가 사라지고 S1-S2인데 자 그러면 S1하고 S2의 그치? S1-S2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S1이 얼마야? 3분의 5 S2니까 자 삼각형 넓이가 아무래도 S2가 쉽잖아요. 그죠? 요거는 삼각형 넓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S2로 표현할게요. 그럼 3분의 5 S2를 집어넣으면은 3분의 5 S2 마이너스 S2 결국 P-Q가 뭐냐? 어? 자 바로 뭡니까? 이 P에서 Q를 뺀 거는 이렇게 뺀 거의 정적분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 3차 함수에서 이 직선을 뺀 게 필요하네요. 그죠? 정적분식으로 표현한 건 이거가 이 삼각형 넓이에 보니까 3분의 2배가 되겠네요. 그지? 응? 아, 그러면 삼각형도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그죠? 직선도 좀 나와야 되니까 직선 OA도 나와야 되니까 이제 좌표 설정을 하면서 뭔가 결정을 하러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A라는 점을 자, 우리 3, x가 3일 때 그죠? 3, 얼마입니까? 3 집어넣으니까 3K에다가 3 집어넣으니까 27 마이너스 5, 9, 45 마이너스 18, 18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접선은 그지? 미분했을 때 3, 요거 미분은 그지?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k가 되니까 그지? 자 기울기는 그죠? 기울기는 3을 넣어야 되니까 3, 9, 27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y1은 3k 마이너스 18은 그지? 접선입니다. 기울기가 k 마이너스 3이 되고요. 3,0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b의 좌표를 또 세팅이 돼요. 그죠? 자, 이걸 처음에 구해놔도 되고, 아까 내가 이제 뭔가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잡아도 되고요. 왜냐면 어차피 삼각형 넓이를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런데 어떤 과정 설계가 끝난 다음에 좌표를 쭉 찾아가는 것이 하나의 저는 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b의 좌표는 y가 0일 때 x값입니다. 자, 이거 좀 정리할까요? y는 k-3x에다가 왜냐면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3k가 지워져 보이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9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y가 0일 때 x값이 k-3분의 9가 되고요. 응? 그 다음에 y는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좀 식이 좀 연산이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그지? 자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정보를 처음부터 잡아놓는 경우도 되고요. 왜냐면 먼저 쓸 것 같아. 이런 점들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저처럼 지금 이 세팅을 이걸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하고 삼각형 OAB라는 삼각형을 생각하니 그지? 아무래도 이 PQ의 넓이를 이용하는 게 좋아 보인다. 공통부분 빼다 보니까 이 직선도 필요하고 이 점도 필요하더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지? 이렇게 해도 좋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자, 인테그랄 지금부터 이제 PQ의 P-Q는 0에서 3까지. 그지? 자, 뭡니까? 오케이. 3차 함수. x3승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kx에서 마이너스 이 직선의 방정식. 그지? OA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선 OA는 3분의 직선의 방정식.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3k-18 그치? x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의 dx. 그지? 자, 요거잖아요. 요거. a가 요거니까 요거 기울기가 3분의 왜냐면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지? 3-0 y좌표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바로 3분의 3k-18을 한 겁니다. 요게 정적분이 바로 뭐하고 똑같아? equal. 그지? 3분의 2의 s2. 자, s2는 뭐라고요? 삼각형의 넓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네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5b. 그죠? 5b를 쓰겠습니다. 5b의 길이. 자, 여기는 여기다 들어갈 거는 5b. 3분의 5b의 길이. 그 다음에 높이 여기다 들어갈 거 h. 이렇게 할게요. 제가요. 자, 5b의 길이는 k-3분의 9. 그리고 높이는 y좌표죠. 그렇죠. 3k a의 y좌표가 높이가 되죠. 3k 마이너스 뭐야? 18.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야. 맞죠? 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이제 연산의 과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연산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요 보니까 요거 보니까 요건 지워지네. 또 여기 보니까 이렇게 kx가 이렇게 왜냐면 k-6x가 돼가지고
요렇게 지워지네요. 이렇게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은 연산이 좌변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연산은 제가 이제 요거는 좀 여러분들에게 맡겨 보겠습니다. 4분의 9는 그지? 3분의 2에다가 2분의 1에다가 3에다가 3k 마이너스 자 요거 다시요. 자 자, 연산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게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맡겨보겠습니다. 제가 연산을 하려다가 지금 아무래도 틀릴 것 같아서 자, 요 K가 7이 나온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겨볼게요. 다음 이제 이제 연산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지? 자, 이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 22번. 아마 상가함수 그래프 문제 중에 가장 어렵게 좀 출제된 유형이긴 하다. 자, 이제 문제는 제가 이것도 개념 설명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함수에 대한, 그지? 이거에 대한 어떤 값에 대한 이 방정식의 해법 또는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절대값 그래프를 이용하겠다는 파도 있을 것이고, 대개 이게 F가 단순할 때야. 이게 좀 단순형. 뭔가 확정형. 그래프가 확정이 돼 있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바로 그려도 돼요. 그런데 fx는 k 또는 마이너스 k랑 만나는 점 이렇게 fx를 놔두고 fx가 조금 복잡할 때는 그지? 약간 복잡할 때는 차라리 절대값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게 사인의 a 사인 x 플러스 b면은 a, b에 따라서 이건 봐봐. 절대값이 어떻게 꺾이느냐도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맞죠?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 있으면 안 꺾이고 이만큼 있으면 꺾이는데 얼만큼 꺾이지? 여기 있으면 또 얼만큼 꺾이지? 뭐 이런 거 복잡하단 말이야. 이런 문제는 차라리 그냥 뭐야 fx를 이용해서 풀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거야. 저는 이렇게 절대값 나오는 함수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능수능란하게 그죠? 자유롭게 구사를 해야 됩니다. 쉬울 때는 그냥 절대값 함수 그리세요. 그런데 조금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거나 좀 복잡한데 뭔가를 진행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저는 그냥 바로 풀거든요. 자, 오케이. 그 fx 이용해서 풀겠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그죠? 자, 주어진 양수 ABC 조건 체크하고요. 0하고 2파이만 그려야 되고요. 자, 요 함수하고 y는 3b랑 만나는 점에 x좌표를 크기수는 나열 했더니 5개가 나온다. 이거 크기수 나열 했더니 5개다. 2파이까지. 5개. 그리고 네 번째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5분의 c다. 그리고 뭐 조건을 또 줬네요. 잔뜩. 그죠? 자, 이러면서 뭔가를 결정하라고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게 지금 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C도 모르고 그지? A, B, C를 모르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A, B, C를 결정하려면 그지? 등식 정보가 3개는 있어야지 풀릴 거 아니야. 그지? A, B, C를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렇게 코사인 값 하나 줬고요. 요렇게 뭔가 각에 대한 정보를 줬고요. 그렇죠? 맞죠? 그러고 예. 그러면 이게 뭔가 특별한 형태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정보가 지금 조금 빈약해 보이잖아. 그지? 자, 그럼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먼저 기본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먼저 할게요. C 코사인 X랑 3B랑 만나는 건 쉬우니까 놔두고 자, 절대값에 A 사인 X 플러스 B의 절대값이 3B가 될 때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럼 A 사인 X 플러스 B는 3B 또는 마이너스 3B가 되는 거고 오케이. A 사인 X는 그죠? 2B 또는 마이너스 4B랑 만나는 점 오케이. 어때요? 이게 낫잖아요. 응? 맞죠? 이걸 만족하면서 그지? 또 요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 A 코사인 X는 그지? A 코사인 X는 몇 B가 돼야 돼요? 3B가 되는 그지? 얘네들의 근을 다 크기수는 나열하겠다는 소리잖아. 어때? C 코사인 X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뭐 같은 A는 아닙니다. A, B, C 그렇죠? 그러니까 2B, 3B, 마이너스 4B 뭔가 이걸 좀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이걸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뭐냐면은 자,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상가함수나 수원에 나오는 함수가 나오면 가능하면 정교하게 저는 그게 되게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직관적인 어떤 상황 판단이 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지? 좀 정교할 때는 좀 정교하게 좀 가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가 2파이까지 0에서 2파이까지 잡아주는데 우선 첫 번째 사인 함수입니다. 자, 일단 확정된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사인 함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가 그죠? A 사인 X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요. 그지? 자, A 요 정도로 잡아. 잘 그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입니다. 자, 요거는 높이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지? 코사인 함수도 이렇게 그죠? 아이고야. 자, 좋습니다. 이 정도 잡아놓고,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5개가 나오려면, 그지? 자, 우리 아무래도 여기 2b, 마이너스 4b, 여기서 2개, 여기 1개, 여기에 이렇게 몇 b, 3b, 여기서 2개. 이렇게 나와버리면 5개 땡큐잖아요. 5개. 그지? 가장 먼저 의심을 해야 돼요. 문제는 자, 네 번째 조건이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하나, 둘, 셋. 얘가 네 번째야. 가 2분의 3파이가 돼버려. 그럼 코사인으로 오면 2분의 3파이는 0이 돼버린다고. 자, 다시 한번. 여기 2개, 여기 1개 교점 만들어 놓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서 2개를 잡았다. 그럼 5개가 나왔잖아. 그지? 그럼 네 번째가 얘란 말이야. 얘. 요 놈에 해당하는 놈 이렇게 와가지고 코사인 점이 여기잖아요. 2분의 3팔 때 코사인 0이 돼요. 마이너스 15분의 C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안타깝다. 맞습니까? 그죠?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날려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의심을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건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 자, 이제 여기서 잘해봅시다. 2B 대충 이렇게. 자, 4B는 좀 더 밑으로 살짝 내야겠죠. 어느 정도 비율을 조금 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좀 2B보다 4B는 좀 멀리 떨어졌잖아. 그치? 그 X의 위치라는 부분이 자, 요거 잡았잖아. 교점. 얘랑 위치는 여기서 좀 멀리 떨어지죠. 얘는 좀 가까이 있고요. 그죠? 뭔지 알겠습니까? 이 높이가 좀 짧고 이 높이가 멀잖아. 그리고 요 축에 가까워지니까 요 양쪽 끝에서는 더 멀어지는 형태. 그지? 자, 이런 것들. 왜냐면 나중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그지? 자, 그래 놓고 3B는 요쯤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3B가. 그지? 자, 교점이 있어야 되니까. 없으면 이제 일단 문제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6개잖아. 6개니까 뭐야? 겹치면 되는 거거든. 그럼 겹치는, 하나가 겹치면은 4 플러스 2의 6인데 하나가 겹치면 5개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겹치는 부분이 누구냐인데, 자, 예를 들어서 1, 4분면에서 얘가 겹쳤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응? 왜냐면 여기가 C하고 여기는 A니까 높이가. 이건 충분히 이게 겹치게 만들 수 있죠. 간격이 벌어지죠. 같은 A면은, 그지? 여기 2B, 여기 3B니까 겹칠 수가 없겠지. 그러나 이거는 A하고 C는 모르니까, 그지? 여기 부분이 겹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자, 봐봅시다. 요거 겹쳤다 이거야. 그지? 하나, 둘, 셋, 그죠? 넷, 그지?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아까 말한 대로 얘가 겹치면은 요게 좀 여기에 가깝단 말이야. 얘가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더 이쪽으로 붙을 거야. 5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네 번째야. 어쨌든 얘가 네 번째. 응? 이거 헷갈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게 네 번째라고 생각하셔도 원래 아니잖아요. 얘가 네 번째잖아요. 그죠? 얘가 5번째고. 그지? 그러면 자, 이때 C 코사인,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자, 이번엔 양수야. 여기 4, 4분면이니까. 근데 봐봐. 코사인 값이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지? 역시 안 맞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겹치는 게 뭐냐를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겹치는 것. 자, 1, 3면에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은 날라갔고 마지막 겹치는 부분은 요거죠. 요거. 몇 사분면? 4, 4분면에서 요게 겹치면은 그지? 자, 요겁니다. 자, 이제 포인트는 요겁니다. 결국 자, 얘랑이 겹쳤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개수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어렵죠? 예? 자, 여기인데, 그렇지? 맞죠? 이해됩니까? 자, 얘랑이 보면은, 자, 우리 이렇게 겹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간격이 나오면은
이 간격과 얘는 무조건 다르죠. 얘는 2B고 여기는 마이너스 4B니까 이게 더 짧다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 겹칠 수가 없죠, 절대로. 그지? 그렇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은 자, 지금부터 이겁니다. 아까 주어진 정보가 네 번째는 그죠?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얘잖아, 얘.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네 번째란 말이야. 이렇게 네 번째를 딱 잡아가지고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 요건요? 요건 형광펜 하는 게 낫겠다, 그지? 자, 요 네 번째가 이렇게 나와서, 그지? 자, 이거 색깔 연두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와서, 그지? 요 값에 대한 정보입니다. 요 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 값에 대한 코사인 값 주겠다는 소리야, 그지? 맞지? 그거를 마이너스 15분의 C로 줬다는 소리예요. 그죠? 자, 요 정도 그림이 세팅이 돼야 돼요. 이게 세팅이 되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응? 그지? 이게 먼저 빨리 보여가지고 이쪽으로 온 사람이 제일 좋은데, 일단 처음에는 두 개, 한 개, 두 개일 가능성을 했는데, 안타깝게 누구 때문에? 예? 얘 때문에 안 된 거거든. 그럼 이제 겹치는 게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겹칠 수 있는 거는 1사분에서 겹치든가 4사분에서 겹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1사분에서 겹치면 안 되는 것도 발견되면 제일 좋고, 그지? 이걸 그냥 4사분에 바로 겹친다고 들어가면 운이 좋은 거지, 사실. 운빨이죠. 예. 저도 느낌적으로 이쪽에 겹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했는데,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넣고, 지금부터는 알파 1, 2, 3, 4, 5를 쓰지 말고, 변수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자, 제 풀을 보겠습니다. 여기 알파 넣고, 여기는 뭐라고 볼까? 여기를 뭐라고 잡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저는 여기를 알파로 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대칭성. 그지? 자, 하나를 저는 베타로 답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달라졌으니까. 그죠? 여기 베타면은 여기는 얼마입니까? 2분의 3파이가 대칭축이니까 3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3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됐죠. 여기를 베타로 잡아도 돼요. 그죠? 여기가 3파이 마이너스 베타야. 그지? 그럼 이놈의 좌표를 또 베타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맞죠? 뭐냐면은 요 간격이 2파이에서 그지? 그죠? 응? 요거를 순서를 바꿔버릴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문제 풀기가 좀 더 어차피 베타에 대한 걸 써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여기를 3파이 마이너스 베타를 3파이 마이너스 베타 바꾸려고 했더니 네 번째 정보를 또 써야 되거든. 마이너스 15분의 C가 나오는 거 써야 되니까 그냥 이대로 갈게요. 자, 요 간격, 그죠? 2파이에서 3파이 마이너스 베타까지 간격은 2파이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돼가지고, 그지? 자, 이러면 얼마입니까? 이러면 얼마예요? 파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베타 플러스, 그죠? 베타 플러스 파이? 베타 마이너스 파이군요. 예, 다시. 요거는, 자, 여기 식전개가 쭉 필요하니까, 자, 요거는 베타 마이너스 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죠. 요렇게는 가운데, 그치? 파이에 대한 대칭성입니다. 그러니까, 그치? 3파 마이너스 베타와 여기가, 그치? 요 값이랑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그죠? 더해서, 요거 더해서 2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그치? 그럼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베타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베타다. 이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알파, 베타 두 개 문자로만 표현해가지고 여기를 뭐라고 쓴 거야?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그지? 됐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지금부터 써보자. 자, 우선 코사인 알파 4. 코사인 알파 4. 그러니까 알파 4는 아까 말한 대로 얘죠. 이거 베타죠. 베타. 그러니까 코사인 베타는 그치? 그지? 코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얼마다? 15분의 얼마다? C다. 그지? 이거 주어진 정보고요. 자, 2배 알파 1, 알파 2를 묶어봅시다. 그럼 알파 1, 알파 2는 확실하죠? 얘네 두 개인 거 확실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파 1 더하기 알파 2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파이가 될 것이고 더하기 2파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놓고요. 그죠? 자, 요거는 요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보를 표시할게요. 요게 알파 4 더하기 알파 5. 알파 4 더하기 알파 5는 그죠? 대칭성. 그죠? 알파 4 더하기 알파 5는 그냥 쓸까요, 한번? 알파 4 알파 5. 그지? 그러니까 베타 더하기 3파이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말했잖아. 대칭성. 요 알파 4 더하기 알파 5는 그지?
요 가운데 그 2배 해서 3파에다 해도 좋고요. 좋습니다. 저는 뭐 좌표를 표현했으니까 그대로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의 정보가 또 나온단 말이야. 뭐냐면은 그지? 자 2파이 날려버리고 그죠? 베타 날리고 아하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보세요. 2배 알파 플러스 베타는 3파이 남으니까 2분의 3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야.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다. 자, 아까 우리가 썼던 거. 자, y는 2b가 있었고 y는 마이너스 4b가 있었고 그다음 y는 얼마 있죠? 3b가 있었죠. 자, 지금부터 알파 베타에 관한 정보를 하나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알파 1. 자, a의 그지? a 사인 알파는 그지? a 사인 알파는 얼마입니까? 2b. 그죠?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넣는 의미는 없죠. 대칭성. 베타를 넣어보겠습니다. 베타. a 사인 베타는 그쵸? a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4b. 맞습니까? 그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베타 알파 베타 쭉 썼으니까 이제 코사인 쪽으로 와야 되겠죠? c 코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파이는 그렇죠? 3b.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아까 코사인 알파 4가 나왔죠? C 코사인 알파 4가 뭡니까? 알파 4에 해당하는 게 코사인 베타였잖아요. 그죠? 자, 얘는 얼마입니까? 그지? C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5분의 얼마였어요? C라고 줬잖아요. 정보에서. 그지? 자, 이렇게 4개의 등식이 나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에 관한 정보 하나 주어졌고요. 자,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알파, 베타, A, B, C. 다시 한번. 우리가 모르는 게 알파, 베타 제가 두 개 잡았고 A, B, C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 등식은 2개. 여기 하나에다가 2, 셋, 넷, 5개. 충분하다. 지금 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연산을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그대로 놔야 되겠네. 얘는 뭐 쓸 거 없네요. 그냥 그대로 놓으시고 요거 베타를 알파로 바꿀 수 있죠. 뭘로 바뀝니까? 베타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요걸 한번 넣어서 전부 다 알파로 표현할게요. 그러면은 특수가 변환 공식 아시죠? 다. 그러면은 요거 a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없으니까 a 사인 그죠? a 사인 알파는 그렇지? a 사인 알파는 사인이 뭘로 바뀌죠? 코사인으로 바뀌어야죠. 예. 다시 a 코사인 알파는 4b.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치? 베타 마이너스 파이죠. 베타 마이너스 파이니까 그치? 이것도 베타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넣으세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넣으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죠? 마이너스 알파 이런 꼴이 나오네.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그치? 베타 마이너스 파이는 코사인 베타를 그냥 그대로 갈까요? 어쨌든 2분의 파이 꼴이 남으니까 사인으로 바뀔 거 아니야. 부호는 뭐 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지? C 사인 알파는로 바뀔 거야. 그지? 이건 얼마다? 3b다. 오케이. 그죠? 마지막으로 요놈에서는 자 코사인 베타 역시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면 사인으로 바뀌죠. 부호는 맞춰주면 되니까 어차피 양수로 나올 거니까 CC 나눠버리고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또 쓸까요? 그냥 C 사인 알파는 그지? 뭡니까? 15분은 뭐다? C제곱이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식을 이제 풀 수 있는 이제 알파 베타 이제 베타를 없애버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연산만 쫙 진행해서 우리가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걸 갖고 지금부터 연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푸는 요 다음부터 연산이 쉬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연산의 진행 과정만 남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A, B, C 구하는 과정은 해설지 참조로 여러분들이 넘기겠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제가 처음에 했던 구성은 요렇게 아무래도 절대값 그래프보다 이게 낫죠. 확실히 뿔마로 따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쉬운 그래프를 가지고 쓰는 게 낫겠다. 2B와 4B랑 만나는 거를 5개를 만들려면 여기서 3개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오면 제일 좋았는데 안타깝게 요 네 번째 해당하는 놈이 특수각이 2분의 3파이가 나오면서 그죠? 마이너스 15분씩 안 나와서 탈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개, 4개하고 2개에서 6개가 나오는데
중복 하나가 겹쳤다. 그리고 1, 4분면에서 겹치는 상황을 한번 해봤더니 안 되는 이유가 있었죠. 그죠? 안 되는 이유는 이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해당하는 놈이 요거든 간에 그지? 네 번째 해당하는 놈이 그죠? 아무래도 얘랑 가까우니까 얘가 좀 더 가까울 테니까 그지? 응? 요게 더 멀리 있으니까 요게 네 번째가 되겠네요. 그죠? 네 번째 해당하는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와야 돼. 그지? 여기 사사분면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조건 또 안 맞아.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여기에 해당하는 마지막 사사분면에서 겹쳤다. 를 포인트를 한 다음에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문자를 알파 1, 2, 3, 4를 쓰지 않고 알파 대칭성, 베타 대칭성, 요 좌표를 요대로 가져오고요. 겹쳤으니까 요 놈을 이용해서 대칭성 또는 이간격과 이간격 같다 해서 알파 베타로만 전부 다 표현한 거 문자를 최소화시켜야죠. 그지? 알파 1, 2, 3, 4를 계속 가져가면 헷갈리니까. 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전계에서 이제 아까 말한 2B랑 만나는 점. 요거는 쓰는 거 의미 없습니다. 대칭성. 자, 베타랑 만나는 점. 그죠? 마이너스 4B. 베타 마이너스 파이랑 만나는 점. 그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조건 준 거 이거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전계가 하면은 요 단순화식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부터 연립하는 과정만 남았다. 그지? 사인 알파가 15분의 C니까. 그지? 15분의 C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인 알파에 대한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 15분의 C 집어넣고 그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